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아주 저렴하게 또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리튬 폴리머 41A 짜리 배터리를 이용해서 3S 3P로 총 123A 용량으로 만들었고요. 제가 오늘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입니다. 아우, 좀 무거워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이박스를 이용했고요. 이렇게 전원 스위치를 키면 C가포트 2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 그리고 XT90 단자, XT60 단자, 또 간단하게 DC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DC 단자도 2개 정도 달아줬고요. 또 충전할 수 있는 DC 단자도 하나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구성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자,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토요일 날 라이브를 통해서 이 파워뱅크 123A를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만든 리튬 폴리머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장당 41A 용량을 가지고 있는 대형 배터리 팩을 9장을 넣어서 3S 3P로 연결을 했고요. 이 폴리머 배터리 자체가 뭐 한 장당 한 8,0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배터리 가격이 약 한 7, 8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BMS 들어가고 또 스위치라든가 DC 단자들, 이 전압계는 주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속을 좀 구매를 하더라도 13만원에서 14만원 사이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100A 용량의 120A 용량의 파워뱅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만들기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 동판을 덧대서 리벳으로 연결해야 되는 좀 까다로움은 있지만 한번 또 만들다 보면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폴리머는 이렇게 리벳으로 연결을 해서 파워뱅크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한 분을 뽑아서 이 파워뱅크 나눔을 할 테니까요, 신청 많이 해주시고 지금부터 만드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들어간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제목 옆에 더보기란에 상세보기에 다 남겨둘 테니까요, 한번 그쪽을 참고하시고 따라서 만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폴리머 배터리를 이용해서 배터리 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해했을 때 이렇게 플라스틱 판이 있어요. 자, 이 판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를 좀이라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빼고 해도 되지만 부피는 좀 커지더라도 그래도 안전상 이 플라스틱 보호 케이스를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배터리는 3S 3P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개당 41A 짜리거든요. 그래서 3S 3P면 123A 용량의 배터리 팩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는 총 9장으로 연결을 할 거고 3S 3P 123A 배터리 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팩 만들 때 가장 먼저 3장씩 세 묶음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장을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이 3장을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리벳으로 먼저 1S 3P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 리벳을 치려고 해도 1S 3P를 이렇게 한꺼번에 3장을 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2장은 서로 연결을 하고 한 장은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한 번에 하려다가 오히려 더 무리가 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구멍을 이용해서 2장 연결하고 한 장을 따로 전선으로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럼 먼저 이렇게 2장을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동판을 덧대서 리벳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동판은 전에 사용했던 0.3T 동판을 이용해서 이 단자들을 좀 포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자의 구멍하고 동일하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펀칭으로 동판을 뚫어 줄게요. 자, 이렇게 2개의 동판을 준비를 했고요. 앞쪽에 하나, 또 뒤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플러스 단자부터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리벳못으로 앞쪽에 와샤 하나 그래서 넣어 주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와샤를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리고 리벳을 넣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플러스 단자의 한쪽 구멍에 이렇게 리벳을 쳤습니다. 자, 이 나머지 한쪽 구멍 같은 경우는 바로 리벳을 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위쪽에 저는 3장으로 연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장 같은 경우는 위로 올려서 전선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구멍에는 전선을 하나 연결을 할 거예요. 이 위쪽 단자와 전선으로 리벳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 이 단자의 한쪽 남은 구멍 같은 경우는 이제 B 플러스 출력선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은 남겨 놓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남은 구멍에는 전선을 하나 연결을 해서 이 위쪽과 전선으로 먼저 플러스 단자를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12AWG 실리콘 전선을 이용을 할 거고요. 먼저 이 아래쪽에 전선을 리벳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 위쪽으로 이 플러스 단자와 연결을 해 줄게요.
이렇게 아래쪽에 전선을 하나를 연결한 상태에서 리벳을 쳤고요. 이제 그 위쪽으로 이렇게 같은 플러스 단자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3개의 플러스 단자가 연결이 된 거겠죠. 이쪽도 이렇게 와샤를 넣고요. 자, 이렇게 전선을 이용해서 이 위쪽에 한 장의 플러스에도 선을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3장이 플러스는 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B 플러스로 나갈 메인 출력선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연결을 해주려고 이렇게 남겨놨고요. 제가 항상 하듯이 이쪽은 B 플러스로 정해줄 겁니다. 3셀이기 때문에 B3라고도 하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단자도 똑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제 마이너스를 연결을 할 건데 마이너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2장을 먼저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한 장과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 또 그리고 이 나머지 한 장에서 나오는 하나의 구멍에서는 그 아래쪽 배터리 이제 플러스 단자와 직결로 또 연결하는 단자로 남겨둘 겁니다. 그래서 먼저 2장을 연결을 하고 그 2장에서 또 전선으로 아래 한 장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단자도 이 2장을 한쪽만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또 전선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한 장과 연결을 해줄게요. 전선을 넣어서 또 리벳을 쳐줄게요. 자, 이렇게 전선을 연결을 했으면 이 아래쪽에 있는 한 장 단자와 이렇게 또 연결을 해서 3장이 병렬로 연결되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선으로 아래쪽 한 장 있는 단자와 리벳으로 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3장은 또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단자 이쪽 구멍 같은 경우는 이제 1셀에서 2셀과 연결을 할 때 이 단자가 마이너스 단자니까 플러스 단자하고 연결을 할 때 또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1S3P로 한 묶음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S3P로 한 팩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또 다른 1S3P를 만들어서 이제 직렬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이제 플러스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단자 3장을 또 연결을 해서 이 단자와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B2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워서 먼저 이 2장을 연결을 해서 한쪽 단자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아까 같이 전선으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또 다른 한쪽 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단자와 직결로 서로 연결하는 단자로 구멍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으로 해서 전선으로 또 3장을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자, 먼저 똑같이 이 2장의 한쪽 단자부터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리벳을 넣어 주고요. 자, 이렇게 2장에 먼저 한쪽 단자를 연결을 했으면 이제 이쪽 단자와 전선으로 또 이렇게 연결을 먼저 해야 되겠죠. 뒤쪽에도 동판 덧대 주고요. 이렇게 플러스 단자 3장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은 한쪽 구멍으로는 아까 연결했던 이쪽 마이너스 단자와 직결로 서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면서 B2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한쪽에 남은 단자 같은 경우는 이따 밸런스 케이블을 또 연결을 하면서 이쪽을 마무리를 짓게요. 그래서 이쪽만 일단 직결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셀 간 연결을 하실 때는 이쪽을 그래도 조금 절연 작업을 미리 해주고 작업을 할게요. 혹시라도 반대쪽 단자 연결하다가 쇼트가 날 수 있으니까 아까 연결했던 B 플러스 부분은 좀 검정 테이프로 막아 놓겠습니다. 자, 이쪽 B 플러스 부분은 좀 막아 놨습니다. 왜냐면 이쪽을 연결을 하면서 반대쪽 단자가 플러스하고 닮은 쇼트가 나기 때문에 플러스 단자는 좀 막아 놓고 이제 직결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팩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단자를 B2를 연결을 해줄 건데 이쪽 단자가 서로 만나면 쇼트 나니까 이렇게 막아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막아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단자 메인 처음에 연결을 했던 이 단자 하나 남겨놨죠. 그리고 또 이쪽 구멍도 남겨놨어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서로 또 전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이 단자 모두가 이제 B2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쪽과 이쪽을 리벳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셀끼리 연결을 해줬어요.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였죠. 마이너스 플러스를 서로 연결을 해주니까 이쪽 단자는 이제 하나의 단자가 됐습니다. 자, 이쪽은 B2가 됐죠. B3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단자,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단자는 B2가 됩니다. 이쪽 단자 마이너스 단자죠. 이쪽 마이너스 단자하고 또 플러스 단자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두 장씩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단자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자,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연결하기 전에 또 이쪽 단자도 이쪽을 좀 막아줄게요. 반대쪽에 또 단자하고 만나면 쇼트가 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절연 작업을 하면서 다시 뜯을 건데 밸런스 케이블도 달아야 되고 일단은 잠시 막아두고요. 자, 그러면 이쪽 마이너스 단자 3개하고 플러스 단자 3개를 서로 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B1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까 방식하고 좀 다르게 아까는 이렇게 2장과 1장을 3장을 병렬을 해서 3장끼리 3장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줬잖아요. 어차피 연결이 다 같이 하나로 되는 거니까 2장 연결하고 2장 연결하고 2장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전선으로 이 6개를 다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쪽 단자까지 연결을 해줬고요. 마지막 이쪽 단자는 또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을 할 때 마지막에 리벳을 쳐줄게요. 그러면 이쪽 B1 부분도 이렇게 서로 간에 총 6장, 3장 3장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 남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B-만 연결을 해주면 끝나는데 그 전에 이제 팩이 좀 움직이지 않게 이쪽을 고정을 좀 해줄게요. 움직일 때마다 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이제 이 B-만 이 3개만 병렬로 엮어주시면 3S 3P 배열의 배터리팩 작업은 끝납니다. 자, 한쪽은 이렇게 연결을 했고 또 나머지 한쪽은 또 역시나 전선으로 이 나머지 한 장과 병렬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B- 부분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완성이 됐는데 이제 BMS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BMS를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출력선까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3S 12V용 3.7V 리튬이온 배터리에 100A BMS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온도 센서 스위치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회로의 연결선들을 하나씩 이렇게 단자들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근데 BMS 위치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 BMS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선이 좀 짧아서 이 밸런스 선도 연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쪽이 제일 편할 것 같아서 B- 쪽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끔 이쪽으로 부착을 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MS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쪽에 좀 작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스펀지를 하나 덧대줄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런 절연판, BMS에 덧대는 절연판이죠. 이런 절연판을 덧대서 BMS를 이런 식으로 부착을 시켜줄게요. 일단은 이 캡톤 테이프로 BMS는 고정을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BMS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좀 해줬고요. 이제 하나씩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같은 경우는 B-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회로의 B-선을 링 단자로 2개의 선을 하나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회로의 B-선, 그리고 밸런스 충전을 위한 B-선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링 단자로 B-에 하나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B-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이렇게 링 단자로 연결을 했고요. 이제 B- 단자에 볼트 너트로 체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과 회로의 B-선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링 단자로 연결을 했고요. B- 링 단자와 하나로 연결을 해서 B- 단자에 볼트 너트로 체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트너트로 B-를 체결을 했고요. 이제 이 B- 단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절연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케이스를 가공을 하고 배터리를 넣어서 파워뱅크를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케이스의 위쪽에 들어갈 부품들을 실장을 해주고 배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이박스 케이스고요. 배터리에 맞게끔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하이박스의 구매처 같은 경우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이 상판에 타공을 하고 부품들을 먼저 실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좀 틀에 정해진 것처럼 뭐 가운데 전압계, C가 포트는 이렇게 일렬로 이런 식의 연결이 아니라 전압계도 삐뚤하게, C가 포트도 그냥 마음대로, 스위치도 뭐 이쪽에 이런 식으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각을 재지 않고 그냥 막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타공을 하면서 부품들을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손잡이는 중앙에 좀 맞아야 되니까 최대한 이렇게 중앙에 반듯하게 좀 맞춰서 타공을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는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대충 가운데 맞는 것 같죠? 손잡이 연결이 끝났고, 자, 이번에는 전압계를 연결을 할 건데, 이 전압계 같은 경우는 제가 폐차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차량에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전압계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걸 그냥 하나 뜯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압계는 고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스위치를 고정을 해줄게요. 스위치는 그냥 이쪽에 들어가는 게 괜찮겠죠? 자, 스위치도 고정을 해줬고요. 다음은 C가 단자. 다음은 이 XT90 단자 브라켓. 자, XT90 단자 브라켓도 하나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XT60 단자 브라켓. 자, 이렇게 XT60 단자 브라켓도 달아 주었습니다. 충전용으로 사용할 5.5파이 5A 가능한 ETC 단자를 넣어 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충전 단자 하나 달아 줬고요. 자, 이렇게 상판 가공은 마쳤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마음대로 막 집어넣긴 했는데 그래도 나빠 보이진 않네요. 이제부터 이 단자들을 뒤쪽을 배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배선 연결하기 전에 글루건으로 이 단자들도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넣어서 배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돌기들 있죠? 지금 배터리가 높이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돌기들을 없애가지고 높이를 최대한 낮춰줘야 돼요. 먼저 이 돌기들을 다 제거를 하고 배터리를 넣고 배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두꺼운 길이가 있거든요. 이 길이를 이용하면 좀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없어지죠?
자, 이렇게 미기둥은 제거를 해줬고요. 이제 배터리를 넣고 상판하고 배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이렇게 정말 타이트하게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공간이 살짝 남았죠. 그래서 이 아래쪽 C가 단자 같은 경우는 살짝 튀어나오더라도 이쪽하고 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배선 연결을 시작할 건데요. 자, 배선 연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자에 이 출력선을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위치선, 온도 센서 이 두 개의 선만 이 스위치랑 연결을 해서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방식으로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뭐 강화배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똑같이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선이 두 개잖아요. 한 개 같은 경우는 이 XT90 단자에 하나를 연결을 해줄 거고요. 또 나머지 한 개 같은 경우는 나머지 단자들 이렇게 모두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선을 한 개씩을 뜯어서 XT90 단자부터 연결을 해줄게요. 자, 먼저 마이너스 선부터 XT90 단자 위쪽 단자에 이렇게 하나의 선을 납땜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XT90 단자, 지금 마이너스 단자는 하나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단자. 자, 이렇게 XT90 단자에 출력선 하나를 먼저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제 XT90 단자를 연결을 했으면 나머지 출력선으로 제품들을 먼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저는 이 출력선을 아래쪽 C가 단자 하나의 마지막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위쪽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다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내려와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 단자에 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자, 이렇게 XT60 단자를 먼저 연결을 했고요. 이제 이 XT60 단자에서 먼저 충전 단자를 거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요. 이 전압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선부터 쭉 내려오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위치는 거치지 말고 C가 단자 3개까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가 단자까지 마이너스를 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 DC 단자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DC 단자 같은 경우는 얇은 선으로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해줄게요. 가까운 단자에. 자, 이번에는 플러스. 자, 이쪽 C가 잭 플러스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 단자는 마지막에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빠뜨린 것들, 전압계를 이쪽 충전 단자에 하나씩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스위치에도 이 플러스 선이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선은 이 중간을 따서 이쪽에 이렇게 하나를 연결을 해줄게요. 이 DC 잭 두 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또 이 가까운 곳 C가 단자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동일하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플러스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럼 전압계 연결은 끝났어요. 자, 이제 스위치 단자의 플러스 단자, 이렇게 오는 선을 하나를 따서 플러스를 연결을 해줄게요. 스위치의 짧은 핀에 플러스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DC 단자들 플러스 마이너스를 또 이쪽에 각각 연결을 해줄게요. DC 단자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한쪽 DC 단자 같은 경우는 C가 잭에 같이 물려줬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DC 단자도 이쪽 C가 잭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출력선을 이쪽 C가 잭 단자에 연결을 하고, 이 플러스하고만 아까 선이 짧아서 연결을 못한 플러스만 이쪽에 연결을 해주시면 모든 연결이 끝나요. 자, 이렇게 플러스 선까지 모두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해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스위치의 접점, 두 개의 접점을 이 양쪽에 연결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여기서 이제 어느 곳을 입력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찾아볼 거예요. 자, 이 선을 이 아래쪽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자, 이렇게 LED가 들어와 버리네요. 눌러도 들어오고 안 눌러도 들어오고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자, 이 선을 이 위쪽에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누르면 들어오고 또 누르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스위칭이 되게끔
자, 그러면 이 선 같은 경우는 이쪽 위쪽 단자에 연결을 해주고 나머지 선은 이 아래쪽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LED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플러스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전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온도 센서 스위치 선은 무조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둘 중에 마이너스가 연결이 된다면 LED가 켜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방금 이 잡았던 이 마이너스는 이 스위치 위쪽 이쪽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스위치 위쪽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켜면 LED가 들어오겠죠? 근데 아직 작동을 안 하는 거는 아직 한쪽 회로선을 연결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선도 연장을 해줬고요. 이제 스위치 반대편 이쪽 핀에 연결을 해주면 모든 연결이 끝납니다. 스위치까지 연결을 했으니까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 스위치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키면 자, 전압계 들어오죠. 11.2V 온도까지 나오고요. 시가 포트도 들어오고, 자, USB 충전 단자도 되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글루건으로 절연 작업도 했고요. 배선들도 어느 정도는 뭐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까지 덮어서 파워뱅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전원을 키면 이렇게 전압계가 들어오고요. 뭐 C가 단자나 핸드폰 충전 단자 이렇게 모두 작동을 합니다. 자, C가 단자도 이렇게 꼽아 보면 자, 꼼지락 매트도 잘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자, 작동 잘 하죠? 자, 이렇게 모든 단자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123A 파워뱅크 만들었고요. 오늘은 좀 개성있게 이렇게 좀 삐뚤빠뚤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나름 개성이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드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